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6% 하락을 하면서 중요했던 추세 안으로 회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기 전략이고요. 다른 하나는 3분기를 바라보는 전략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삼성전자 매수하자마자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삼성전자가 왜 빠지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삼성전자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 분석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왜? 말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말하면 욕만 뒤지게 먹을 거거든요. 저도 아마 오늘 욕만 뒤지게 먹을지 모르지만 분명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자, 바로 22시간 전, 바로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실적 발표를 통해 확인된 신호탄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 핵심만 잠시 들어볼게요. 언젠간 광기가 멈추고 언젠간 이 광기 끝에 누군간 개미 무덤이라 불리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60선 지키자, 내일 추세 안으로 들어와줘야 된다, 이번 주 안으로 들어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 그리고 옆으로 박스권이 가도 일단은 괜찮다. 아시겠죠? 박스권으로 들어가거나 추세 안으로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고 61선 이탈하면 일단 자릅시다. 이 말씀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61선 이탈을 할 때 아직 매도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 자, 정규장 말고 넥스트 한번 볼게요. 더 빠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이거예요. 잘라야 될 때 못 자른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속상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남아있는 대응 전략이 두 가지나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들어보시고 여러분께 맞춤형 전략을 선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지금 증시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분명히 이 말을 하면 저를 욕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하지 않고서는 삼성전자 주가 대응 못합니다. 만약 이것도 설명하지 않은 채 삼성전자 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여전히 좋으니까 일단 물타기 해라, 기다려봐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진짜와 가짜를 오늘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충격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채널에 코스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영상 오늘 꼭 한 번씩은 보시길 바랄게요.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고, 그에 따른 같은 맥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었던 스토리는 핵심은 이러합니다. 제가 간단하고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빅테크 기업들이 내가 파산을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파산하더라도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손에 거머쥐지 못하면 우리 기업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 계속해서 비싼 돈을 들이며 칩을 가져왔었고, 엔비디아는 완전 놀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삼전 닉스는 어땠습니까? 삼전 닉스는 당연히 만들어내는 반도체가 엔비디아에게 필요하고 칩에 들어가니까 빅테크가 뭐 파산을 하든 일단 우리가 여기서 무한 경제, 무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 추세에 힘입어서 반도체를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사줄 고객사들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다들 아는 내용이야. 맞죠? 근데 지금 왜 주가 빠지는 거예요? 이걸로 오르고 있었는데 주가 왜 빠지는 걸까요? 상황은 바뀐 게 없잖아요. 반도체 여전히 굳건하다면서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소름 돋는 예언이 그대로 적중을 합니다. 말씀드리기 쉽지 않네요. 그래도 여러분 삼성전자 대응 잘 하시려면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건 중요하고요. 제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영상 보고 있는 분들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서요. 삼성전자 들고 있는 분들이 제발 대응 잘 하실 수 있도록, 이 내용 알 수 있도록 함께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 내용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모르는 분들은 앞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주가 대응도 못합니다. 다른 주가 이거 왜 빠진지 이해도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들고 갈지 뭘 보호해야 되는지 구분도 안 갑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삼성전자 방송하는 새끼들의 방송만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변한 게 뭡니까? 평균 세일즈 가격에 대한 전망이에요. 반도체 고객사들
빅테크 기업들, 내가 파산을 하더라도 인공지능 시장 도태되면 안 되니까 투자하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에 관련된 투자 규모와 투자 속도입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챗 GPT와 같은 이런 것들 구현하고자 고작 이 정도 해내고자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준공사업과 전력 계약과 블랙웨어 칩에 대한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어마어마한 속도와 규모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투자를 해오고 있었고, 오죽하면은 파산을 하더라도 돈을 쓰겠다, 유상증자를 해서라도 반도체 사겠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가능해서 삼성전자의 OPM이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하고 영업이익률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빅테크 기업들이 언제까지 이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투자의 속도나 규모가 줄어가기 시작한다면 삼성전자의 평균 세일즈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걸 지금 앞당기고 있는 게 바로 드디어 현실로 돌아온 증시의 포커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 즉 장기 국채 금리, 이 녀석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무슨 변화가 시작이 되죠? 맞아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안전 자산 선호도 심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내가 100달러만 넣어놔도 원래는 이제 5달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100달러에 5달러를 이제 매년 이자로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죠? 10년물이니까 10년마다 만기되니까 이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이자가 5달러였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권의 가격이 50달러로 떨어집니다. 채권 가격이 50달러 떨어져요. 그런데 수익률은 맞아요. 50달러에 5달러. 수익률은 더 올라갑니다. 이해되셨나요? 100달러 넣으면 10달러죠.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전의 계약권들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내가 지금 이전에 100달러 5달러 받고 있는 이 계약을 했는데 뭐하러 이 계약을 하냐, 새롭게 나온 이거 50달러 넣고 5달러 받는 거 이거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지만 채권 금리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위험자산, 즉 주식에는 투자하는 큰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큰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는 수준이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 보세요. 기업의 부채 부담, 뭐 개인 가계부채만 보더라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동산 대출 담보에 따른 부담감, 이거 기업 가계 막론하고 지금 다 부담이에요. 그럼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처럼 인공지능에 지금 뭐 파산 직전까지 가더라도 이거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고수하고 있을까? 진짜 파산까지 가려고 투자할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고객사들이 예전처럼 삼성전자가 가격을 올려치더라도 반도체를 매수하려고 하는 상황이 이어지긴 힘들 거다라는 우려감이 나면서 영업이익률에 변화가 있을 걸 우려하면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두 가지 전략은 뭐냐?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61선 이탈하면은 이런 하락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 말씀드렸어요. 정규장 종가보다 더 떨어졌죠. 근데 중요한 건 두 가지 전략으로 우린 살아날 수 있어. 뭐냐?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거 돈 주고도 못 사실 거라 봐요. 오늘 영상 댓글로 한 번씩은 정말 중요한 정보였네요 라는 댓글들, 다른 분들이 꼭 이 영상 보고 있다면 끝까지 보실 수 있도록 함께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전략, SK하이닉스 상장 이슈입니다. SK하이닉스 나스닥으로 날아가죠. 근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하나 있다. SK하이닉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날 7월 3일날 올랐어요. 맞죠? 7월 3일 하이닉스도 같이 올랐어요. 원래 얘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움직여요. 맞나요? 근데 보신 것처럼 6월 30일 화요일 어느 일순간 삼전닉스 한순간 일시에 맞아 반전이 됐어요. 삼전은 오르는데 하이닉스는 떨어졌던 그날 이게 있었습니다. 나스닥 상장 이슈에 대한 영향.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이슈를 왜 삼전 분석하는 데 드리고 있냐면, 여러분 SK하이닉스가 나스닥 상장이 된다면 어떤 게 나와야 돼요? 올라가길 바라겠죠. 나스닥 상장의 배후에 있는 저는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스닥 상장을 하면서 SK하이닉스 상장시키면서 수익을 크게 보려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지금 SK하이닉스 삼전닉스 오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반도체 섹터가 지금 오르면 안 되거든요.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SK하이닉스 상장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거대한 수익을 챙기고자 하는 세력들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없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가 계속 열광을 그리고 있다면은 이를테면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을 때 SK하이닉스를 200만 원에 매수해서 300만 원에 팔 수 있다면 그게 더 좋겠죠. 굳이 280만 원에서 매수해서 300만 원에 매도할 필요 없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반도체 분위기를 한껏 밑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최대한 저렴하게 매수를 할 포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단기간에 주가 상승시키면서 비싸게 팔고 나올 전략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여기에 따른 영향으로 일단 지금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평균 세일즈 가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고금리 시대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드디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SK하이닉스 상장 이슈가 있으니 지금은 누르고 있지만 결국 SK하이닉스 올려서 한탕 먹으려고 하는 세력들 입장에선 맞아요. 삼전닉스 한 번 더 올려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단기 전략이고, 그게 이번 주에만 먹히는 전략이 될 겁니다. 이번 주에 그럼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삼전닉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맞다면은 얘를 한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단기적인 대응, 나 여기서 지금 올라올 때 팔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투자 관점은 뭐냐면은 이번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이슈 전에 추가 매수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물량 그대로 갈 겁니다.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비중이 예상한 것보다 늘어나면 장기 대응이 안 돼요. 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중이 늘어나서. 제가 요즘 굉장히 재밌게 보는 또 주식 유튜버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똥물에 물을 더 탄다고 해서 그 똥물이 깨끗한 물이 되는 건 아니다. 저는 삼성닉스에 대해서 감히 뭐 똥이다 이런 건 아닌데, 그만큼 물타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가 역사적인 고점이면요, 여러분 여기서 물타기 했던 거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죠. 감당 안 되죠. 그런 역사적인 고점이 될 거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지금 이 비중을 탔던 거 정말 큰 부담이 될 거예요. 주가를 객관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매수합시다, 매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욕심이나 두려움이 올바른 판단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 물타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전략, 일단 물타기 안 하는 거 오케이. 그럼 뭘 봐야 되냐? 3분기 파운드리를 봐야 돼요. 이거 삼성전자 3분기 파운드리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여기에서 대역전극이 시작된다? 이거 3전 한 번 더 갑니다. 그때 한 번 더, 이거는 뭐 광기가 아니고요. 그냥 광광광광광기입니다. 왜냐? 삼성전자 수건 사업이 파운드리거든. 근데 파운드리 이거 한번 본물 터지면은 얼마나 터지겠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반도체 사려면 반도체 하나만 사지 말고, 메모리만 사지 말고 파운드리도 함께 주문해. 파운드리 지금 공장 놀아나는 거 엄청 많거든요. 놀고 있는 거. 근데 그거 지금 풀로 가동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TSMC가 터뜨리는 실적을 삼전도 터뜨릴 수도 있겠죠. 생각해보니까 인공지능 시대에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는 파운드리는 즉 완전 초대박 사업이거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터지면 삼성전자는 첫 번째 광기 상승이 인공지능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와 투자 속도로 평균 세일즈 가격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에 미칠 듯한 상승률로 삼전닉스가 엔비디아라고 하는 호랑이를 등에 업고 마법같이 날아올랐다면, 두 번째는 뭐다? 개별적으로 삼전. 야, 삼전이 결국 파운드리에서 일을 해내네. 파운드리도 한번 터지면 이거 메모리 이상급이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이거 여기서 멈추는 게 말이 안 되죠. 한 번 더 광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 두 번째 전략으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음 분기에 대한 것까지 함께 염두하면서 이 분기 그죠? 이번 분기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할 테고,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을 또 필요하시는 분들은 우리 영상 지금 구독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이거 물 탈 필요 있습니까? 물 안 타도 알아서 여러분들 노다지 돈벼락 맞게 해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건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베스트 시나리오고, 그 전략이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 있죠. 파운드리에 대해서. 물론 지금 자체는 파운드리가 지금 월간 흑자를 냈고 월간 흑자만 기록한 상황이다 보니까 2분기 실적에서는 파운드리가 이제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3분기라든지 4분기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파운드리 지금 업황 다르거든요. 예전이랑. 우리 메모리 반도체 사면 파운드리도 해. 파운드리 안 하면 메모리도 없어. 이런 스탠스를 지금 고수하고 있었고 그게 지금 파운드리 고객사를 유치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증명이 됐고 월간 흑자를 기록한 파운드리 부분에서 월간 흑자다 보니까 지금 2분기 흑자로는 안 찍힌 거예요. 월간이니까 월. 근데 이게 3분기부터 바뀌는 게 보이면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정리됐죠. SK 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이슈 플러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이슈 단기, 중기 이해되셨죠? 자, 여기 따른 대응 필요하신 분들 구독하시고 댓글로 유익했습니다라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 2026년도 하반기에 또 남아있거든요. 이거 썰을 풀고 싶어 죽겠는데 언제쯤 조회수가 좀 정말 본물이 터지듯이 한번 터지려나 싶은데 자, 반응이 좋으면 제가 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대응은 우리 구독하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한 분 한 분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맞춤형으로 매입 평단가, 비중, 생각하셨던 투자 기간 이런 것들 제가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 분 한 분 대응해 드릴 거니까 구독만 하시면 돼요. 참고로 VIP 가입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께 그래서 가급적이면 7371 7454 여기로 문자 삼성전자 남기시기 전에 번호부터 저장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뭐 영상으로 여러분께 지금 구독해줘서 고맙다 해도 모자를 판에 뭐 다짜고짜 VIP 가입하는 건 전 경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VIP 가입하지 않아도 챙겨드리는 혜택들이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장중에 여러분께 전화드리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다른 전화 와가지고 상담이다 하는 거 속지 마세요. 요즘 상담이가 실력이 입소문이 좀 타다 보니까 시원하게 자를 땐 자르고 시원하게 먹을 땐 먹고 이런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또 입소문을 타다 보니까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나한테도 주식 전화 참 많이 와요.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장중에 제가 중요한 신호를 보내드렸는데 제 번호를 저장해 놓지 않으셨다가 저인 줄 모르고 또 중요한 타이밍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각자에 맞는 전략이 있을 때고 그 각자에 맞는 전략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해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전략 원하는 전략이 있으실 테고 필요한 전략이 있으실 텐데 이걸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들어가고 나오는 가격부터 시기부터 그죠? 그걸 제가 해드리기 위해선 영상 구독하시고 문자 꼭 남겨 놓으셔야 저 연락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문자로 제가 신호를 다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 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려도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